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아작스 부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작스 요청 보내는 방식에 대한 거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메서드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입력 정보를 뭐라도 입력을 한 상태가 될 거니까 아작스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해주고 요청 주소 넘겨줘야겠죠? 지금 현재 join.jsp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USR의 멤버에 조인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어차피 멤버 컨트롤러에 만들어야 될 거니까 멤버 기능이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이름 그냥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URL 매핑 요청을 받아들이는 주소 역할을 할 거니까 메서드 방식 개수로 그냥 둘 거고요. 이제 파라미터 뭘 넘겨줘야 될까요? 중복 체크를 하려면 아이디 넘겨줘야죠. 그 아이디는 인풋에 담겨 있던 아이디. 우리가 뭐 서브밋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인풋 태그 안에 지금 태그 안에 직접 타이핑되어 있는 써져 있는 텍스트를 그 값을 꺼내 와서 우리가 넘겨줘야 돼요. 서버 쪽으로. 그러면 그 값은 어디 있어요? 얘가 갖고 있죠. EL.value. 어제 여기 온블러에다가 우리가 디스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인풋 태그가 그대로 들어오는 게 EL에 꽂혀 들어온다고 보여드렸고 그 안에 있는 밸류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검증도 했었잖아요. 이 밸류가 그 밸류가 맞는 거죠. 그럼 얘를 넘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로그인 아이디 정도로 키 세팅해 주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넘어갈 게 있을까요? 딱히 어차피 아이디가 이 지금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이 아이디랑 동일한 멤버가 있냐 없냐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 그리고 리턴 데이터 타입은 뭘로 받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이슨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결과를 좀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자, 일단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 바로 뭔가 처리하기 전에 항상 좀 찍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넘어왔는가. 일단 콘솔 로그 하나 찍어 놓고요.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oin. 얘는 지워도 되는 거죠. 왜 주석을 걸어놨지? 안 지우고. 두 조인 하기 전에 이런 데다가 그냥 하나 하죠. 이렇게. 이 친구는 직접 응답을 해야 되는 친구니까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줄 거고요. 여기는 가져옵시다.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고 스트링이 아니라 리절트 데이터. 일단 제네럴기는 도류. 여기는 일단 에러만 안 나게 널 같은 걸로 넣어놓고. 자, 여기서 무슨 일들을 해야 돼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DB를 갔다 왔을 때 널이냐 널이 아니냐만 따져도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일단 파라미터 하나 받아줘야 되고 이 파라미터 들어오는 이름은 여기에 세팅된 키로 들어올 거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주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리절트 데이터 리턴 타입이니까 무조건 얘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해서 실패 코드 여기 메시지 부분에는 뭐라고 할까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을 때 비어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문제가 없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우리가 DB를 통해서 해당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 만들어 놨던 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사용해 주도록 하고요. 갔다 왔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검증해서 우리가 지금 리절트 데이터 양식으로 화면을 그릴 게 아니라 아작스 통신에 응답으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검증해서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널이면 어떤 상황? 중복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좋은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정을 먼저 막아줘야 되니까 널이 아닌 상황 이렇게 막아놓고 리턴. 여기에는 실패 코드 두 번째 거 넣어주고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 1, 리절트 데이터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코드,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넘겨줄 데이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일 때는 데이터를 넘길 필요가 있어요? 얘는 넘기면 좋아요. 왜 좋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넘기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 한번 넘겨놓고 제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뚫고 문제없이 내려왔다면 여기서는 이제 성공 코드를 뱉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도 로그인 아이디를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약간 변화를 주긴 할 거예요. 일단은 보시고 그럼 여기 제너릭을 지금 상태로 맞춰 보자면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은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그럼 여기는 스트링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받아왔어요. 콘솔에 찍힐 거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얘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조인이었으니까 여기서 onBlock 일단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아작스 통신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찍히는 게 맞고요. 뭔가 입력을 했다. 그리고 나서 onBlock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나오고 있죠. 중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ASD라고 하는 계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 그럼 이미 있는 계정 이런 거 해보겠다. 이때는 이미 사용 중이다. 자, 이 상황에서 얘는 걸릴 상황이 나올까요? 얘는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그래도 하는 이유 여기다가 보낼 때 막을 방법이 필요하니까 사용자가 착실하게 화면만 가지고 컨트롤 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누군가 이제 이상한 경로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처리를 해놓은 거고 이 두 경우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우리가 아니지 두 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쵸? 지금 온블러 때문에 또 하나 찍혔는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럼 데이터가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입력했던 애가 들어왔죠?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이제 사용 가능한 상황과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불가한 상황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할 건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는 빨간색 글씨로 보여주면 좀 그렇겠죠? 우리가 필수 입력 정보 이거는 빨간색 글씨로 보여줄 수 있게끔 이런 걸 추가를 했어요. 근데 성공 상황에서는 빨간색 글씨보단 초록색이나 이런 글씨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이미지상 맞겠죠? 그것도 감안을 좀 하면서 코드를 짜주자면 일단 조건을 열어줍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 안에는 성공했어 라는 결과도 들어있죠. success. 그러면 데이터.success를 하면 이 조건이 참이다. 무슨 경우예요? 성공을 한 경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초록색으로 보여주는 상황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얘를 가져다가 놓고서 여기에 remove 클래스를 지우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얘 때문에 들어간 건데
이 친구가 남아있는 한 초록색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얘를 지워버리고요. 애드 클래스를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지우는 거 하고 추가했으니까 어떤 클래스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림 같은 거 넣어줄 거예요. 이거 다 테일리드 치트시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사라지고 초록색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깔은 세팅했고 실제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죠? 자,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뭐 보여줘야 돼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보여줘야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있지 않나요? 데이터 안에 우리가 이미 컨트롤러에서 세팅해서 넘겼죠.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거 메시지를 이미 세팅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써도 되겠네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데이터 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쓸 수 있나요? 이 EL? 우리 디테일 쪽에서 한번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 EL을 사용하기 위해서 댓글 수정폼 만들 때 뭘 썼어요 지금 여기서? EL 표기 우리가 쓰던 대로 쓰려고 옆 슬래시 하나 넣었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홀다운표로 지금 제가 찍었네요. 저 역슬래시는 백틱에서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거 쓰려면 얘를 백틱으로 갈아줘야 된다. 그리고 얘를 역슬래시를 하나 붙여서 데이터 점 메시지 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 우리가 넘겨준 컨트롤러에서 넘겨준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더 보여주면 좋아요. 뭘 보여주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입력했던 아이디도 여기다 세팅하면 좋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 우리가 지금 여기 join.jsp에 변수로 가지고 있어요. EL이라고 하는 걸로. 얘도 로그인 아이디고요. 우리가 이 result 데이터라고 해서 리턴을 보낼 때 얘가 갖고 있는 것도 로그인 아이디죠. 자, 우리 그 전에 여기서 변수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넘기지만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얘를 쓰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를 쓰나 결과는 같아요. 같은 아이디니까 이거 넘겼다가 문제 없어서 돌아온 상황 이런 거니까 다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일단 지금 상태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보여드리면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알아서 리졸트 데이터에 세팅되어 있는 아이디 그리고 메시지 병합해서 우리가 이런 내가 지금 입력했던 아이디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지금 바꿀 겁니다. 얘를 따로 넘길 필요 없이요. 여기다가 애초에 껴서 넣어버리면 여기다가 util.f 사용해서 여기다가 %s 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서 아예 메시지를 세팅해서 보내면 그럼 저기서 메시지만 꺼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util.f라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그 결과로 얘가 조립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건데 그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만 딱 보여주면 끝난다.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꿀 거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둘 다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제너릭이 딱히 의미가 없겠죠? 노란 줄이 거슬리더라도 의미가 없는 제너릭은 안 써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리고 나서 얘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럼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 상황은 실패의 경우죠. 지금 중복돼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자, 조건을 써야 될까요? 자, else로 묶었을 때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 가지고 따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else로 그냥 처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 아작스 통신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오고 그 결과로 뭔가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이지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은 잘 해봐야 돼요. 무조건 내 머릿속에 이지선다니까 그냥 무조건 else 써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else를 써도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러면 이런 거 해줄 거고 비슷한 거 할 건데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remove를 add로 얘를 remove로 이렇게. 얘는 초록 글씨 보여주기 위한 거고 얘는 빨간 글씨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고침 해주고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얘가 나올 것이고 입력을 했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초록색 글씨가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입력한 것도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뭐 사용할 수 없는 거 넣었다. 잘 나오고요. 다시 비웠다. 잘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고 비웠다가 때리면 초록색 글자 나와요. 성공의 경우를 만들어 놨다가 온블러를 다시 발생시키면 초록색 글자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경우 얘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텍스트 그린 500이 들어가 있겠네요. 얘는 없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온블러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서 add 클래스를 했어요. 얘랑 둘 다 들어있네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얘가 실제로 둘 다 들고 있어요. 여기 클래스 보시면 그린도 있고 레드도 있죠. 그냥 이 상황에서 왜 그린이 이겨먹었는지 몰라도 그냥 그린이 적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돼요. 그래야 돼요. 일단 리무브를 때릴 거예요. 이거는 가져옵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모르고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다른 상황이 혹시 또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죠. 이렇게 했다가 지우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고 비웠다가 채웠다가 여기로 돌아가면 문제 없고 뭐 괜찮을 것 같네요. 혹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걸 다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동기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자 사용 중인 아이디예요. 제가 이 회원가입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누가 걸은 거예요? 네, 얘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걸러낸 거예요. 컨트롤러 메서드에 있는
두 조인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걸린 겁니다. 형태가 이거랑 똑같죠? 얘로 걸렸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 애초에 화면에 빨간색 글자로 안 된다고 알려줘 놓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청이 넘어갔는데 갔다가 막힌 거니까. 그러면 못 넘어가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로직, 그걸 또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검증은 여기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전송은 얘가 할 거니까. 온서브밋이. 근데 여기서 이 함수에서 얘가 알려준 이 값들, 이 상태를 판단하고 어떠한 값을 변화하는 값을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전역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서로 다른 함수가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역 변수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름은 그냥 이 정도로 지어줄 거예요. 뭐 얘한테 일단 이거 넣어놓죠. 공백, 아무것도 없는 공백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어디서 뭘 해야 돼요? 저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는 전역 변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디서 뭘 해야 될까요? 아작스 쪽에서 결과를 그쵸? 맞아요. 백업을 사용 가능할 때는 얘한테 누구 넣어야 돼요? 사용이 가능할 땐 얘한테 뭘 넣어야 된다? 데이터 석세스? true다 false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할 텐데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사실 그냥 로그인 아이디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 아니요, 너리냐가 아니라 우리 위에 온서브밋에서는 폼에 있는 밸류를 찾을 수 있잖아요. 얘랑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검증. 같아 안 같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면 좋겠죠? 로그인 아이디 넘길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데이터에는 안 들어와요. 제가 아까 뺐으니까. 그럼 여기 누가 갖고 있어요? EL 밸류가 들고 있겠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준다. 자, 그럼 얘는요?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에요. 중복이 됐어요. 이거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야 라고 보여주는 상황. 얘는 다시 비워야죠. 원래대로. 초기값으로 비워놔야죠.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값을 들고 있어 버리면 우리가 검증할 때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얘는 비우는 게 맞죠. 네. 데이터 백업은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나중에 검증하려고 하는 그 필요한 데이터가 문제가 없을 때는 있는 게 맞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비워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랑 유사한 걸 어디서 했어요? 이거 가지고 했잖아요. 얘를 널 넣어놓고 값을 채우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상황, 값을 빼야 되는 상황은 취소하는 상황. 이미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에요. 전혀 다를 게 없죠? 응용 그냥 상황만 다른 거지 사실 해왔던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워주고 채워주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온서브 및 여기 안에서 검증을 한번 해줘야 된다. 근데 어떤 검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얘는 살려두고요. 얘는 왜 살려둬야 되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얘 살려두고 얘 밑에쯤에다가 검증 하나 하는 거예요. 폼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의 밸류랑 우리가 채워넣었던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얘가 갖고 있는 값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부정의 상황이니까 얘네가 안 같대요.
얘네가 안 같다는 건 중복돼서 비워놓은 상태겠죠. 값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러면 이때는 얼러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알림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값도 보여주면서 이건 사용 못해 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나서는 얘의 값을 다시 비워놓고 그리고 포커스를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값이 비워지면서 포커스까지 들어가서 다시 입력하게끔 처리가 될 거니까. 그리고 문제의 상황이니까 리턴으로 메서드를 종료시켜 주는 것까지.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까처럼 메시지는 똑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일 때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제는 여기서 막는다. 스크립트에서 막는 것과 자바 메서드 컨트롤러 쪽에서 막는 거는 차이가 명확하죠. 화면 단위 애초에 바뀌지 않고 요청 주소가 넘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넘기기 전에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신을 한번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증 같은 건 웬만하면 스크립트 단에서 막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서버 쪽에서 막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가 지금 비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수 입력 정보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온블러니까. 여기 포커스가 들어갔던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눌렀다가 빼면 지금 온블러가 이미 한번 발동을 했으니까 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커스 잡힌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검증까지 하나 만들어주고 나면 사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문제가 없죠?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쪽에도 메시지들을 막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 혹은 현재 네이버의 회원가입 상황을 좀 보면은 얘는 여기 나오고 있고요. 뭔가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뭐라고 안 하네? 여기 이름이나 생년월일 통신사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겠죠? 얘네들도 필수 입력 정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티가 잘 안 나네요. 티가 잘 안 나네. 이게 온블러가 지금 제가 포커스를 뺄 때마다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돌다 보면 좀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온블러는 계속 실행하는 거니까. 포커스가 벗어날 때마다. 이것도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가장 간단하게 이걸 좀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HTML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새로. 그러니까 얘가 뭐 비웠다가 그려내는 건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느끼세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종이가 있어요. 우리가 뭐 크레파스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한 곳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색깔을 막 칠해요. 그리고 또 칠해요. 또 칠해요. 계속 덧칠하다 보면 이 스케치북 빵꾸 나죠. 결국 무뎌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덧칠을 했으니까 압박을 받으니까 얘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속 HTML로 그냥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린다 보다는
사실 한번 비워주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좀 반복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얘를 한번 비워주고 그리고 나서 채우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릴 때도 그냥 HTML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제가 인프티를 넣어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여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쪽인가? 딱히 보여드리고 그냥 덮어 씌웠나 보네요. 딴 걸로. 아 여기 있네. 그냥 비우고 하는 거.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이라도 좀 더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메리트를 챙겨보고자 하는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름을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새로운 거 할 건데 이건 한 번쯤 검색을 해보세요. 모달과 팝업에 대해서 살짝 해볼 겁니다. 모달과 팝업이 비슷해요. 둘이 막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검색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충 감만 좀 느껴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해하는 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긴 해서 문제가 없으실 거고. 그러면 뭔가를 시작하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일단 녹화를 여기까지 하고요.